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국어 강사 이수인입니다. 선생님 소개를 조금 해보자면 저는 고등국어를 9년 동안 가르치고 있는 국어 강사이고요. 앞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월천중학교 내신 대비를 같이 해주면서 나아가서 고등학교 생활까지 같이 한번 이끌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중학생이긴 하지만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조금 교육과정 좀 달라지는 거 알고 계시죠?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장의 중학교 시험도 대비를 해야 되지만 앞으로 나아가서 고등학교 시험까지 염두에 두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크게 두 가지라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국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문법 과목이 예전에는 선택 영역이었는데 이게 지금 공통 과목으로 들어간다라는 게 첫 번째 차이점이라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문법이라고 하는 걸 하고 싶은 친구들만 선택을 해서 수능에 보게끔 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문법을 그렇게 크게 다루지는 않았어요. 1학년 때 조금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만 다루고 2학년 때는 문학 위주로 3학년 때도 문학이나 독서 위주로 흘러갔는데 아마도 우리 친구들부터는 문법이 공통 과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능을 보려면 문법을 전반적으로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올라갈 고등학교의 학교 내신에서도 문법을 굉장히 큰 비중으로 다룰 가능성이 조금 높고요. 당연히 수능까지 대비를 한다면 문법 공부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쌤이 고등학교 친구들 우리 이제 언니 오빠들 보면은 내신에 들어가는 문법을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내신이 끝나거나 내신에서 다른 범위를 건드리게 되면 금세 문법은 까먹거든요. 그래서 문법을 되게 하기 싫어하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문법이라고 하는 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영역이 아니고 말 그대로 법, 규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한 번만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시험장에서 문제 푸는데 큰 무리가 없는 과목이거든요. 다만 공부하는데 시간이 많이 든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부터 조금 시간이 날 때부터 고등학교를 대비한 문법 공부를 조금 해놓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혹시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8월 18일에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중학교 친구들을 대상으로 문법 특강을 열거든요. 가장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모든 문법의 가장 바탕이 되는 게 품사이기 때문에 품사를 전반적으로 훑어주는 품사 특강을 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관심이 있다면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다. 네, 다음에요. 두 번째는 내신에서 아마도 서답형이나 논술형 문항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 논술형 문항의 비중이 증가할 수 있다. 아무래도 이게 내신이 5등급제가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수능에서 갖춰주지 못했던 변별력들을 요런 내신에서 서답형 논술형 문항을 좀 높이면서 좀 변별력을 좀 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서답형 논술형이 많다라는 것은 사실은 논술형이 조금 더 많아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그냥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외웠던 것을 바탕으로 다른 작품과 비교하거나 다른 개념을 적용해 보거나 이것들을 나만의 예시로 바꿔서 다른 문장으로 써보는 이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보다는 조금 더 섬세하고 조금 더 디테일한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당장 중학교 시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쌤들이 조금 같이 짚어주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수업을 한다면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조금 더 수월하게 내신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쌤이 실제로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하는지 한번 자료를 통해 보여드릴게요. 쌤은 실제로 내신 대비를 할 때 매주 뭘 제공하냐면 손필기 자료라고 하는 걸 매주 제공을 하는데요. 이 손필기 자료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당연히 여러분들이 봐야 될 교과서,
그다음에 학교 쌤들이 보는 게 또 뭐가 있죠? 그런 지도서, 그다음에 연구용 교과서 당연히 다 포함되고요. 여기에 뭐도 들어가냐면 학교 필기, 당연하죠. 학교 쌤들이 내는 거니까 학교 필기. 그 다음에 학교 쌤들이 참고하실 만한 시중의 참고서라든지 아니면 그간의 기출문제, 다른 학교 기출문제 포함, 아니면 역대까지 나왔던 모의고사 기출 전체를 다 포함시켜서 쌤이 제가 다 훑어봅니다. 훑어봐서 우리 친구들이 이 한 장만 봐도 이 모든 내용들을 핵심 내용만 파악할 수 있게끔 손필기 자료를 매주 제공을 할 거예요.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상위권 고등학교 친구들도 되게 필기 열심히 하잖아, 그 친구들. 근데 그런 친구들도 되게 많이 좋아하는 자료이기도 하고요. 이 자료의 특징이 또 뭐냐면 우리 친구들의 이제 학교 필기를 열심히 볼 텐데 왜 우리 학교에서도 배웠던 문항 말고도 배우지 않았던 문항이나 배우지 않았던 작품들을 막 들어와서 문제를 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적중시키느냐라고 하면 학교 필기에 다 답이 나와 있어요. 학교 선생님께서 어떤 식으로 필기를 해주시느냐를 보게 되면 아, 이 쌤의 자료의 기반이 어디서 왔겠다. 이 선생님의 취향은 같은 작가구나, 같은 작품이구나, 아니면 트렌드구나 라는 걸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나요? 아니요. 쌤이 읽어줄 거야. 내가 읽어서 열심히 읽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주면 여러분들은 그냥 보고 열심히 읽고 잘 외워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아니면 요런 식으로요. 우리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이제 과정 중에 하나인데 도식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쌤이 이렇게 뭐 칼럼이나 논문을 막 뒤져가지고 비슷한 도식을 다 제공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교과서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손필기 자료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시험 경향을 반영한 테스트를 매주 보는데요. 자, 이 테스트는 객관식 테스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내가 쌤이 제공했던 요런 필기지 있죠? 필기지에서 빈칸을 빵빵빵 뚫어놓고, 우리 친구들이 얼만큼 잘 숙지를 하고 있나를 확인하는 빈칸 테스트일 수도 있고요. 아까 쌤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친구들 뭐가 중요하다? 앞으로 서술형이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답을 비교해서 재보는 게 아니라 정확히 서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술형 테스트까지 매주 쌤이랑 같이 할 거예요. 요거 같이 한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테스트를 마냥 보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테스트를 보고 뭐까지 해야 되냐면 선생님은 모든 문항을, 전 문항을 다 풀이를 해줄 건데 그냥 답이 이거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네가 이 문제를 봤을 때 1번이랑 3번이랑 고민했을 것 같아. 그런데 어떤 근거 혹은 어떤 조건 때문에 1번보다는 3번을 더 먼저 택해줘야 돼. 혹은 이런 문제 유형은 머릿속에 요런 시작점을 가지고 출발해야 돼.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방법을 세세하게 다 설명을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겠죠. 선생님 저는 쌤이랑 같이 풀거나 쌤 수업 들으면 이해되는데 집에 가서 풀면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쌤이 시험장에서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까지 얘기해 줄 예정이니까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클리닉을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이 클리닉은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예상 클리닉 시간을 적어놨지만, 이게 확정되는 시간은 아니에요. 달라질 수 있고요. 개별적으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클리닉을 진행을 할 건데, 클리닉의 포인트는 뭐냐면, 단순히 문제 풀고, 자습하고, 질문하고, 가는 시간이어서는 안 돼요. 쌤은 조교를 쓰지 않거든요. 100% 제가 다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숙제로 100문항을 내줬을 때 어떤 친구들은 이 100문항을 꼼꼼히 다 풀고 오답 체크도 하고 열심히 점검도 하고 오는 친구가 있지만 또 어떤 친구들은 100문항 중에 한 50문항 정도는 열심히 풀고 나머지는 채점만 해서 오는 친구가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한 10문항 정도 풀다가 너무 풀기 싫은 거야. 그래서 그냥 가지고 오거나
찍어서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개별적인 성취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 쌤이 얘기했던 마지막 친구 같은 경우에는 100문항의 과제가 의미가 없는 거죠. 왜? 한 문항이라도 제대로 풀어야 그 친구 머릿속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명씩 불릴 거고요. 불러서 어느 정도 과제가 숙지가 되어 있는지, 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나 체력적인 부족함은 없는지, 어떤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쌤이 다 체크를 개별적으로 할 거고, 그 개별적인 체크를 통해서 개별적인 진도와 개별적인 과제를 또 내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클리닉은 단순히 자습하거나 단순히 숙제를 못한 걸 하는 시간이 아니라 또 하나의 수업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클리닉이 끝났어요. 집에 갔는데 너무 또 궁금한 게 생긴 거야. 그럴 수 있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질문을 하면 되죠. 쌤이 되게 웃긴 별칭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원을 다니면은 선생님의 그 교무실에 질문줄이 가장 많아요. 애들이 저랑 질문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냐면 국어는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서 이런 답을 도출해냈는지, 어떤 과정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애매하게 느껴지는지를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 내가 너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같이 의논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일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려면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소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쌤이랑 이제 좀 친해진 친구들, 쌤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은 그 질문의 가치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항상 질문하러 옵니다. 보시면 이게 봐봐요. 카톡을 막 검정 질문을 많이 하죠. 질문을 많이 하러 와요.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남김없이 단 하나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를 해줄 거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직전 보강 자료인데요. 우리 직전 보강 자료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서, 반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직전 보강 날에 시험 보는 거 되게 싫어하고 멘탈이 깨질 수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시험 보는 걸 오히려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전 보강에서 학습했던 내용들은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들을 시험장에 가지고 갔을 때, 왜 시험장 가면은 풀었던 문제도 헷갈리고 이미 푼 문제도 고치고 싶고 괜히 불안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없애줄 수 있는 무기를 손에 쥐어주는 것.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에는 굉장히 디테일하고 굉장히 많은 힘을 쏟았지만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만큼은 조금 더 과감하게 풀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직전 보강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삼아서 다양한 방식으로, 예를 들면 기출문제 선지를 쭉 다 모아서 이렇게 OX나 빈칸 문제로 내준 다음에 개별적으로 OX를 판단해봐라 라는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지문을 준 다음에 이런 지문에서 이런 선지가 나왔을 때는 여기에 주목해야 돼. 여기에서 자주 나올 수 있는 예시는 이런 것들이 많아 라는 것들을 포인트로 짚어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우리 친구들이 시험장에서 자신 있게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쌤의 직전 보강의 어떤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 국어는 멘탈 싸움이거든요. 아시죠? 아이들의 좀 후기를 볼까 봐요. 우리 친구들은 저를 많이 모를 거기 때문에 선생님 누구야 이럴 수 있단 말이지, 그치? 자, 후기를 보니까 이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나 많이 해요. 애들이 나를 집 못 가게, 퇴근을 못하게 한 다음에 질문을 막 가지고 오는데, 저 친구들이 처음부터 질문을 많이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질문하기 싫어했어. 친구들 그럴 거예요. 되게 부끄럽고 민망하고 이거 내가 질문해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들 텐데, 아까 말했듯이 선생님과의 소통하는 것들이 어떤 가치로 다가오는지, 실제 본인이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떤 식으로 체감되는지를 아이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나중에 막 질문하러 옵니다. 같이 밤새 자고
집에 가기 싫다고 놀자는 게 아니라 자기 질문 좀 받아달라 이런 친구들. 아니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100점 맞는 친구들 되게 많고요. 이런 식으로요. 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1등급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1등급이라든지 이렇게 상위권 친구들. 항상 쌤 수업에서는 보통은 전교 1등 이런 친구들, 모의고사 1등급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되었다는 점 믿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제가 또 중요한 어떤 선생님이 필살기가 있는데요. 뭐냐면 외부 지문을 그렇게 내가 잘 맞춰. 아까 학교쌤 필기 열심히 쌤이 분석한다고 했잖아요. 열심히 분석하고 시중 참고서나 어떤 모의고사 기출문제 트렌드를 다 제가 분석을 하기 때문에 아, 이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외부 지문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흔한 작품에서부터 흔하지 않은 작품까지 꼼꼼히 찝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진짜 많이 나와요. 쌤 직보 때 주신 작품에서 엄청 많이 나왔어요. 아니면 엄청 많이 나왔어요. 테스트지 문제랑 똑같이 나온 문제가 많았어요. 많이 겹쳤어요. 이런 식으로 후기들을 통해 증명을 하고 있다는 점. 그럼 이제 물어볼 수 있죠. 선생님 너무 상위권들만 잘하는 거 아닌가요? 이럴 수도 있지만 마지막 친구를 보면은 4321입니다. 이게 뭘까요? 원래 이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처음 딱 올라왔을 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4등급 맞았어요. 쌤이랑 그때 처음 만났는데 4등급 맞았어요. 왜? 문학이 너무 어렵고 애매하다는 거야. 그래서 쌤이 따로 불러가지고 아까 그 질문하는 거 있지. 붙잡아 놓고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걸 주의해줘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많이 얘기한 결과 이게 한 번에 좋아지진 않거든요. 많이 얘기한 결과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의 3등급,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의 2등급,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의 최종 1등급을 받으면서 굉장히 상승 곡선을 이룬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앞으로의 고등학교 생활까지도 문제 없다는 점 아시겠죠? 선생님이 고등학교 선생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우리 친구들이 넓게 봤을 때, 저 멀리 봤을 때 어떤 부분까지 필요할 수 있는지를 지금 잘 쌓아놔야 그때 가서 발휘한다는 거를 무엇보다 누구보다 제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주저하지 마시고 되게 거리껴 하지 마시고 평소에 나도 되게 친한 국어쌤 한 명 있었으면 좋겠어. 되게 학원쌤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그래서 내가 평소에 느꼈던 학습 고민들을 좀 털어놓을 수 있는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쌤이 필요해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저와 함께 따라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의실에서 만났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이수인이었습니다.